옛날 옛적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달래라는 이름의 여인이 살고 있었다. 달래는 고을에서 소문난 제주꾼이었는데 단순히 바느질이나 요리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쥐었다 폈다 하는 해악의 대가였다. 반면 같은 마을에는 만수라는 선비가 살았는데 이 만수는 글 공부는 제법 했으나 머릿속에는 허세와 고집만 가득 들어찬 인물이었다. 그는 늘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마을을 누비고 다녔으나 사실 그가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장터의 강아지도 비웃을 만큼 얄팍하기 그지없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달래는 마을 빨래터에서 안악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만수가 또다시 애꿎은 사람들에게 훈계를 늘어놓는 것을 목격했다. 만수는 밭을 갈던 농부에게 다가가 소를 모는 법이 유교 경전에 어긋난다는 둥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었다. 농부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짓고 있었지만 만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을 뽐내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를 지켜보던 달래의 눈에 장난기 어린 안광이 스쳐 지나갔다. 달래는 저 콧대 높은 선비의 허세를 꺾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정신을 쏙 빼놓아 다시는 아는 채를 못하게 만들 작정을 했다. 달래는 다음 날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먼저 고을의 아이들을 모아 맛있는 떡을 나누어 주며 한 가지 노래를 가르쳤다. 그 노래는 바로 산속 깊은 곳에 거꾸로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과거 급제는 물론이요 천년의 지혜를 얻는다는 내용이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이 노래를 불렀고 소문은 삽시간에 만수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만수는 평소 지혜에 목말라 하던 터라 이 소문을 듣자마자 엉덩이가 들썩거렸다. 거꾸로 나무라니 내가 읽은 수만 권의 서책에도 그런 기록은 없었거늘 필시 하늘이 나 같은 현자를 위해 숨겨둔 보물임이 틀림없구나. 만수는 그날 밤 당장 짐을 꾸렸다. 하지만 산은 깊고 험했다. 달래는 만수가 산을 오를 길목마다 미리 함정을 파놓았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말하는 바위였다. 달래는 바위 뒤에 숨어 목소리를 변조하여 만수가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만수가 땀을 흘리며 바위 곁에 앉아 쉬려 하자 바위가 갑자기 말을 걸었다. 이복의 선비, 갈 길이 먼데 어찌 그리 편히 쉬려 하는가? 예의가 없구나. 만수는 소스라치게 놀라 자빠졌다. 그는 바위가 말을 한다는 사실에 경악하면서도 이것이 신령한 징조라고 착각했다. 그는 바위를 향해 넙죽절을 하며 물었다. 바위 신령님, 소생 만수라 하옵니다. 거꾸로 나무를 찾아가는 길인데 어디로 가야 하오이까? 그 나무를 보려면 먼저 자네의 도포를 거꾸로 입고 갓을 거꾸로 써야 하네. 세상의 이치를 거꾸로 보아야 진리를 얻는 법이지. 만수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멀쩡한 도포를 뒤집어 쓰고 갓을 삐딱하게 거꾸로 쓴 채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러운지 숨어서 지켜보던 달래는 배꼽을 잡았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달래는 만수가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가자 이번에는 투명 호랑이 소동을 일으켰다. 그녀는 나뭇가지를 흔들고 호랑이 울음소리를 흉내내며 만수를 겁주었다. 아이고 장군님, 살려주십시오. 저는 단지 지혜를 얻으러 온 선비일 뿐입니다. 만수는 보이지도 않는 호랑이를 향해 빌고 또 빌었다. 달래는 호랑이 목소리로 명령했다.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여기서 덩실덩실 춤을 추어라. 내 춤사위가 흥겨워야 잡아먹지 않겠다. 조선 천지의 선비가 산속에서 거꾸로 옷을 입고 호랑이 소리에 맞춰 막 춤을 추는 광경이라니 이보다 더 해악적인 장면은 없을 것이었다. 만수는 살기 위해 다리를 휘저으며 온갖 우스꽝스러운 몸짓을 다했다. 달래는 만수가 충분히 기운을 뺀 것을 확인하고는 슬쩍 나타나 아는 체를 했다. 어머나 선비님,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옷차림은 왜 그러시고 춤은 왜 추시는 거예요? 만수는 창피함도 잊은 채 달래에게 매달렸다. 달래 부인, 내가 지금 신령님과 호랑이 장군님을 만나 지혜를 전수받는 중이라오.
자네도 어서 절을 하게나. 달래는 속으로 비웃으며 만수를 거꾸로 나무가 있다는 절벽 끝으로 인도했다. 그곳에는 평범한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달래는 그 나무가 바로 거꾸로 나무라고 속였다. 선비님, 저 나무를 보세요. 뿌리가 하늘로 가고 가지가 땅으로 박힌 게 보이시나요? 오직 선택받은 자의 눈에만 거꾸로 보인답니다. 만수는 눈을 비비며 나무를 쳐다보았다. 사실 아무리 봐도 평범한 나무였지만 여기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자신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될까 두려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오, 과연 그렇구나. 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군. 내 눈에는 아주 선명하게 보이네. 달래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럼 저 나무의 열매를 따 드셔야죠. 저기 가장 높은 가지에 달린 못생긴 열매가 바로 지혜의 결정체랍니다. 사실 그 열매는 달래가 미리 매달아 놓은 고약한 냄새가 나는 삭힌 홍어 조각이었다. 만수는 지혜를 얻겠다는 일념 하나로 절벽 끝 소나무에 기어 올라갔다. 옷은 뒤집혀 입고 갓은 얼굴을 가리는데 억지로 나무를 타는 꼴이 마치 나무에 매달린 원숭이 같았다. 만수는 마침내 열매를 따서 입에 넣었다. 이게 무슨 맛이냐? 코가 뻥 뚫리고 눈물이 다 나는구나. 그것이 바로 지혜의 쓴맛입니다, 선비님. 그 냄새가 온몸에 배어야 진정한 현자가 되는 것이지요. 만수는 그 냄새 나는 홍어를 억지로 씹어 삼키며 자신이 드디어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착각했다. 그는 산을 내려오며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지혜를 전하려 했으나 사람들은 만수에게서 나는 고약한 홍어 냄새와 뒤집어 쓴 옷차림을 보고 멀리 달아났다. 만수는 그것이 자신이 너무 고결하여 속세의 사람들이 피하는 것이라 믿었다. 달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만수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관아에 제보를 했다. 산속에서 괴상한 차림으로 춤을 추며 사람들을 겁주는 미친 사람이 나타났다고 말이다. 포졸들이 출동하여 만수를 잡아갔고 만수는 사또 앞에서도 거꾸로 된 법도를 논하며 달흉내를 내기 시작했다. 사또 나으리,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는 법입니다. 꼬꼬대 꼬꼬, 이것이 천년의 지혜이옵니다. 사또는 어이가 없어 만수를 당장 방면하면서도 다시는 마을에서 큰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명했다. 만수는 그날 이후로 마을에서 홍어 선비 혹은 거꾸로 도사라고 불리며 조롱거리가 되었다. 달래는 만수가 지나갈 때마다 웃으며 물었다. 선비님, 요즘도 거꾸로 나무가 보이시나요? 만수는 대답도 못하고 얼굴이 붉어진 채 도망치기 일쑤였다. 달래의 상상력과 재치는 만수의 콧대를 완전히 꺾어 놓았고 마을 사람들은 달래 덕분에 만수의 지루한 훈계에서 벗어나 웃음꽃을 피우게 되었다. 이후 달래는 장터에 인색한 쌀장수 김씨가 백성들의 저울을 속인다는 소문을 듣고 또다시 팔을 걷어붙였다. 그녀는 김씨에게 다가가 이번에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투명 비단을 팔겠다고 제안했다. 김서방님, 이 비단은 오직 정직한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신비한 천이랍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지요. 달래는 빈 상자를 들고 비단을 만지는 척 연기를 시작했다. 김씨는 자신의 탐욕을 들키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오, 과연 눈이 부시구나. 이 결 좀 보게나. 세상에 이런 보배가 있다니. 달래는 김씨에게 아무것도 없는 상자를 비싼 값에 팔아넘겼고 김씨는 그 투명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겠다며 빈 공기만 가위질하기 시작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김씨의 미친 짓을 보며 배꼽을 잡았고 달래는 김씨에게 받은 돈으로 장터 사람들에게 거나하게 술 한 상을 대접했다. 달래의 장난은 여기서 끝이 없었다. 다음 날은 고을 사또의 얄팍한 지식을 시험하기 위해 소리 나지 않는 북을 바쳤고 그 다음 날은 말하는 강아지를 보여주겠다며 온 마을을 소동으로 몰아넣었다. 달래가 나타나는 곳에는 항상 어리석은 남자들이 곤욕을 치렀고 사람들은
그런 달래를 보며 막힌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꼈다. 만수는 여전히 산을 헤매며 또 다른 거꾸로 나무를 찾고 있었고, 김씨는 여전히 투명 비단 옷을 입고 장터를 거닐었다. 달래는 그들을 보며 여유롭게 부채질을 하며 생각했다. 세상에는 고쳐야 할 어리석음이 너무나 많고 자신의 장난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고 말이다.